오늘은 2024년 8월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 때 내용 시리즈로 쭉 촬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편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마침 공교롭게도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 내용이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분들,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주택임대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대책, 88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88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은 아파트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도 상승해왔고, 물론 22년부터 잠시 하락 시장을 보여왔지만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주택 인허가 건수도 증가했고 주택가격 안정화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아파트는 많이 올라왔지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상승도 같이 맞물렸고 공사 원가 등으로 공사 원가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평균 연수, 과거 평균 장기 연수 대비 26%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줄었죠. 저희가 시장에서 느끼는 것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급 최근에 분양한다라는 거를 많이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1, 2인 가구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갈 주택이 없어지면서 서민주거와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에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소액으로 주택임대사업 하시려는 분들,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더 늘려야 공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대책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우리가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제도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대형 규모 건설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나 또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기간을 올 1월 10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한해서 주택수를 제외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시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요거를 이게 너무 제한이 크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 공급을 해도 그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도를 좀 늘렸죠. 그래서 실질 수요 정도 가능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좀 괜찮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2년의 기간이 더 늘어났다. 그럼 요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좀 적정한 매물을 잘만 투자한다면,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대수 큰 지역들, 그리고 좀 투룸 같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에 좀 수요가 증가하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024년 8월 8일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기축, 그 전에 1월 10일 대책에는 구축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축으로 이제 매매로, 분양이 아닌 매매로 사는 소형주택들,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또 제외해 주겠다. 단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수 이미 제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아니지만, 다만 여기에서도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주택수 제외를 안 해줬었는데, 요번에 요 제도가 나오면서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주택수 제외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경우에는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특히 이런 데들은 뭐 재개발 이슈가 있다든가 이런 데들 빌라라든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괜찮은데 매매가가 안 오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수 제외 기간 어쨌든 연장해주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감안해 본다 한다면은 뭐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큰 거는 전 이거라고 봐요. 6년 단기 주택 임대업을 도입을 한다. 그동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상담을 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보유 의무 기간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기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고 이 10년 보유 의무 기간이 이제 6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이런다 한다면은 이제 6년 같은 경우는 좀 해볼만 하다. 예전에 4년 임대사업자 있었을 때 굉장히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에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해주고 1주택자 투자 수요에 활성화 영향도 준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비아파트 주택임대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6년 단기 주택임대업 도입이 클 거라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아마 2019년도 2월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해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주택 대에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회 제한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게 지금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건 현재 국회에서 법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문제가 있는데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8.18 부동산 대책 내용이 보면 지금 현재 단기 등록 임대 도입 같은 경우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이미 되어 있어요. 6월 달에.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그거 역시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는 이렇게 시행령을 변경해서 이렇게 개정안까지 발의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아직 미정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수 제외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5월 달에 주택수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으로 했었지만 현재 2024년 12월 계획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은 2024년 1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런 내용도 좀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알고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파트 활성화 대책 적용 시에 물건별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물건별로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를 한다면은 공동주택 빌라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장단점 비교해서 어떤 물건이 투자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겠는데 장단점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용으로 시작할 때 둘 다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고 내가 소액 투자로서 충분히 알아본다 한다면은 좀 비교를 해볼 만할 것 같아서 제가 느끼는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공동주택 빌라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1억 미만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우리가 생각해 정말 좋은 지역에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들 다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장점은 또 하나는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비가 굉장히 낮은 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세입자들이 좀 영세한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 관리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역세권, 노후도 높은 지역은 사실 재개발 지역으로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된다거나 했을 때 높은 차익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권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서울시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던 게 2004년, 5년 시기에 많이 지정이 됐었는데 아직도 그 지역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심지어 개발이 철회가 된 곳도 있고 해서 빌라 투자 시에 이렇게 장기간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될 곳인지 아닌지 이런 포커스를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하는데 재개발을 노리고 높은 차익을 투자하실 분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조합은 설립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뭐 최대한 안전하게 간다 한다면은 그래도 관리 처분까지는 간대를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 적용되는 건 되게 큰 장점이죠. 근데 요거하고 반면에 오피스텔의 장점은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해서 주택 규제 시에 상대적으로 이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피스텔 촬영할 때 업무용 촬영 지역,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들은 주택수 문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아파트하고 유사하게 관리 사무실도 있고 경비도 있고 그래서 임대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은 직장인, 대학생과 같은 다양한 1인 가구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실 위험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보통 업무용지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체 가능한 전용 면적 10평 이상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같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큰 장점으로 보여져요. 반면 두 물건의 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빌라, 공동주택의 단점은 아까 관리비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실이 부재해서 방범이 좀 취약하고 건물 관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되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임대사업 초보자분들은 사실 빌라나 공동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 좀 나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세입자 선호도가 낮아가지고 우량임차인 유치가 어려워요. 보통 보면 빌라 같은데 우리가 흔히 대기업 여성이라든가 우량 임차인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잘 안 들어가요. 특히 방범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대 관리가 어렵다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높은 용적률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적용했을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것까지 오늘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향후 주택임대사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